눈썹 결이 균일하게 잡히면서 인상도 또렷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 진짜 여러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꽤 크거든요. 이 방향으로 자르면은 눈썹에 땜빵 나요, 여러분. 안녕 비탐지들, 비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비탐지들이 꾸준하게 질문을 주셨던 저의 수검댕이 눈썹 관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 과거 눈썹을 보면 여기 눈두덩이 부위 그리고 가운데까지 눈썹이 이어졌을 정도로 정말 두껍고 진한 수검댕이 눈썹이었거든요. 지금도 며칠만 지나면은 수두룩하게 눈썹이 자라기 때문에 오늘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저의 생 눈썹을 준비를 했는데요. 가까이서 보시면 제가 최근에 거의 한 2주 정도 눈썹을 아예 다듬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기까지 눈썹이 난 게 보이고 위에도 덥수룩하게 자랐고요. 라인대로 난 눈썹을 봐도 길이가 너무 길게 자라가지고 들쑥날쑥하게 삐쭉빼쭉 튀어나온 모습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이런 데도 지금 숱정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촘촘하고 빼곡하게 자라있는 상태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 라인을 벗어난 눈썹은 다 뽑아줍니다. 너무 급할 때는 이렇게 세밀한 눈썹 칼을 사용해서 가볍게 다듬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눈썹 모 자체가 엄청 굵다 보니까 칼로 다듬기만 하면은 그 부분이 금세 거뭇거뭇하게 자라더라고요. 그나마 쪽집게로 뽑아야 깔끔하게 다듬어지고 다시 올라오는 주기도 늦춰지는 느낌이라 꼭 쪽집게로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런데 지금 라인을 벗어난 부분에도 눈썹이 많이 자랐잖아요. 쪽집게로 뽑아줍니다. 쪽집게로 뽑을 때 약간의 꿀팁은 최대한 뿌리 쪽을 잡고 뽑아줘야 아픔이 덜하게 뽑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쪽집게도 잘 뽑히는 애들이 있고 잘 안 뽑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앞부분이 살짝 뭉툭하면서 되게 매끄러워 보이는 모양의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은 처음에는 잘 뽑히다가 시간 지나면 끝에가 더 뭉툭해져가지고 잡는 힘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쪽집게 강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 라인은 다 뽑아줬고요. 이 위쪽에도 보면은 눈썹 라인 윗부분에도 삐죽삐죽하게 자란 애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쪽집게로 뽑아줍니다. 눈썹 아래쪽은 진짜 급할 때는 눈썹 칼로 다듬어줘도 괜찮은데 제가 눈썹 윗부분은 무조건 쪽집게로 뽑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가 이 윗부분을 눈썹 칼로만 다듬어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푸르댕댕하게 마치 수염이 자란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보여가지고 저는 이 눈썹 위쪽은 무조건 쪽집게로 뽑아주는 편이에요. 만약에 눈썹 모가 얇으신 분들은 눈썹 칼로 다듬으셔도 괜찮은데 저같이 속눈썹 모 하나하나가 굵으신 분들은 쪽집게로 뽑아주시는 게 훨씬 깔끔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눈썹 아래쪽이랑 위쪽에 새로 자란 삐쭉빼쭉한 털들은 다 뽑아줬는데요. 이 가이드라인 안에 있는 눈썹들을 한번 보면 눈썹 길이도 자라가지고 모 길이가 균일한 게 아니고 되게 들쑥날쑥하게 모양이 자라있는 게 보이거든요. 이런 애들의 길이를 이제 다듬어 줄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생긴 그냥 일반 문구용 가위를 이렇게 눈썹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튀어나온 길이를 싹둑 잘라줬었어요. 그때 비탐지들도 보고 좀 놀라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문구용 가위는 아무래도 길이가 싹둑 일자로 잘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잘려나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문구용 가위로 자르진 않고 짜잔 이렇게 생긴 눈썹 습가위를 사용을 합니다. 제가 원래는 다이소 습가위를 사용을 했었는데 올리브영에서도 필리밀리에서 비슷한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가격대는 얘가 조금 더 비싸긴 한데 내구성이 얘가 훨씬 더 튼튼해가지고 좀 탄탄하게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필리밀리 제품 추천드리고 좀 저렴하게 어떤 느낌인지만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이소 제품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이렇게 빛이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반대편을 보면 빛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방향이 있어요. 저는 이 방향으로 눈썹에 들어가 줍니다. 이 방향으로 자르면은 눈썹에 땜빵 나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눈썹을 잘라줄게요. 눈썹에 들어가 줄 때는 아래에서 위로 쓱 한번 올라와줘요. 그러면은 불필요한 눈썹 길이가 빛 안에 쏙쏙쏙쏙 들어오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또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잘라주면 한 번에 일자로 빡 잘리는 게 아니고 딱 불필요한 길이만 자연스럽게 잘려요. 보통 눈썹 습가위를 우리가 사용할 때 눈썹의 숱을 진짜 줄여주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처음에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걸로 눈썹 숱을 치려고 하면은 정말 눈썹에 구멍만 나고 오히려 눈썹 길이가 잘라지니까 더 부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눈썹 습가위는 정말 길이를 균일하게 잘라주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저는 눈썹 앞쪽의 길이는 그대로 놔두고 중간부터 끝쪽까지만 이렇게 잘라줍니다. 만약에 눈썹 앞쪽 길이도 너무 길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만 들어가서 조금만 잘라주시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안쪽까지 들어가서 한 번에 팍 자르면은 정말 너무 짧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실 때는 살짝 테스트 해가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로 한 번씩 눈썹을 빗어주면서 봐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빗어주지 않으면은 눈썹 방향이 어디로 가 있는지 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빗으면서 눈썹 결이나 방향을 확인을 해주고 다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필요하게 너무 긴 눈썹 길이를 잘라준 다음에 한 번 더 눈썹 라인을 벗어난 게 있는지 확인해줘요. 아까는 눈썹 길이가 길다 보니까 안 보였던 것들이 지금 보면은 이제 들쳐져가지고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한 번 더 쪽집게로 뽑아내주는 거예요. 저는 주로 끝쪽을 날렵하게 모양을 잡아주는 걸 좋아해서 앞쪽보다는 끝쪽의 모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로 끝쪽 모양은 날렵하게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눈썹의 숱을 정리를 해줄 겁니다. 아까 이 숟가위로는 눈썹 길이만 정도는 해줬잖아요. 이제 실질적으로 눈썹 숱을 정리를 해주려면 이것도 쪽집게를 사용해서 앞쪽에 촘촘하게 나 있는 눈썹들 중에 중간중간 모를 잡아서 속간해주는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다 뭉텅이로 뽑는 게 아니고 지금 제 눈썹을 봤을 때 가장 두꺼워 보이는 부분이 어딘 것 같으세요? 여기가 정말 밀집돼가지고 눈썹이 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들어가서 조금만 잡아준 다음에 뿅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한 2개 정도가 한 번에 뽑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주면은 진짜 자연스럽게 눈썹 숱이 조절이 돼요. 아무래도 처음 할 때는 눈썹 숱을 한 번에 많이 뽑다 보니까 조금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한데 눈썹 탈색 다음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저는 이렇게 속가내는 방법이어가지고 이렇게 좀 정기적으로 눈썹 숱을 뽑아주는 편이에요. 만약에 이런 방법이 너무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내 원래 눈썹 컬러보다 조금 더 밝게 눈썹 염색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다듬거나 이렇게 눈썹 양을 조절하는 거는 이런 방법으로 해줘야지 조금 더 깔끔하게 관리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아까 처음보다 조금 더 눈썹이 연해진 그런 느낌이 들죠? 이 상태에서 또 한 번 스크류 브러쉬로 빗어가지고 눈썹 상태를 한번 봐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눈썹을 그리면 어떤 식으로 되겠다 하는 거를 한번 체크를 해봐주는 거죠. 이렇게 눈썹 숱이 가벼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만 빗어도 눈썹 결이 내 맘대로 움직여져요. 눈썹 숱이 많을 때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눈썹이 좀 가벼워지면은 내가 만지는 대로 결 조정이 가능해서 화장할 때 눈썹 그려도 결을 이쁘게 살려줄 수가 있어요. 막 메이크업 그 브랜드 화보 같은 거 보면은 눈썹 결이 한 올 한 올 이쁘게 살아있는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런 눈썹 표현이 되려면 눈썹 숱을 조절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이제 브로우 마스카라 같은 거를 해주면은 결이 한 올 한 올 살아 보이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듬은 쪽, 안 다듬은 쪽 비교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눈썹 끝쪽이 투박했던 게 날렵해지고 여기 앞쪽에 빽빽했던 눈썹 숱이 가볍게 양이 조절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눈썹 다듬고 정리하는 건 끝났는데요, 여러분. 제가 평소에 좀 주기적으로 해주는 거는 이거 브로우 펌 해주기입니다. 보통 눈썹은 원래 이렇게 아래로 처져 있는 모양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위로 올려서 리프트 펌을 해주니까 이목구비가 더 살아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보통은 속눈썹 연장하는 곳에 가면은 브로우 펌을 해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받았었는데 그때 가격이 제가 기억하기로 저렴하지 않았어요. 그때 한 5만 원 정도였나? 지금은 조금 많이 대중화돼가지고 저렴해졌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눈썹 펌을 하러 이렇게 정기적으로 다니는 거는 조금 번거로워가지고 그냥 집에서 셀프로 브로우 펌을 해주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아마 다른 곳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좀 유명하고 많이 쓰는 브랜드로는 이거 엔트로피. 일제랑 이제가 같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빗을 수 있는 브러쉬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제를 먼저 발라준 다음에 도포해주고 시간 지나면 닦아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를 발라내주고 시간 지나면 닦아내주고 이렇게 하면 그냥 브로우 리프트 펌이 끝나요. 이거 할 때 꿀팁이 좀 있거든요. 바른 다음에 대기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이런 집에 위생팩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눈썹 길이에 맞게 어느 정도 잘라내준 다음에 도포해주고 그 위에다가 랩핑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이거 보통 샵에서 받을 때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냥 이것만 발라놓고 도포를 했었는데 랩핑까지 해주니까 확실히 쫙 위로 리프트가 확실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저같이 모가 굵어가지고 브로우 리프트 펌이 잘 안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랩핑하는 방법 꼭 한번 해보세요. 샵에서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성비가 좋게 느껴지기 때문에 셀프로 꼭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브로우 펌까지 해주면은 눈썹 결이 균일하게 잡히면서 인상도 또렷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수검댕이 눈썹이시라면은 눈썹 염색도 좋지만 브로우 펌 같이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진짜 인상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눈썹 그리는 것도 같이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쉐딩을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모가 좀 세밀하고 작은 브러쉬로
쉐딩을 묻혀주는 거예요. 이때 진한 컬러 말고 중간 정도의 옅은 컬러를 묻혀줍니다. 눈썹을 그릴 부위에 이렇게 음영을 먼저 넣어주는 거예요. 이 단계를 왜 해주냐면은 눈썹 숱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눈썹이 진하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눈썹을 그리면은 정말 눈썹 선이 띠용하고 눈썹이 부자연스럽게 그려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쉐딩을 사용해서 내가 그려줄 눈썹 가이드라인을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여러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먼저 가이드를 잡아줍니다. 이때 1차적으로 눈썹 빈 부분을 터치해서 먼저 메꿔줘도 좋아요. 완벽하게 바로 메꿔지는 건 아니긴 한데 이렇게 해주고 눈썹을 그리면은 조금 더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면서 눈썹이 자연스럽게 채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안 하고 진짜 그 부드러운 느낌이 다르죠. 눈썹도 저희는 그라데이션 효과를 넣어주면은 훨씬 더 퀄리티 있어 보이게 표현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두 번째로는 연한 컬러의 브로우 제품을 사용해서 빈 부분 위주로 그려주기입니다. 보면은 제가 이런 데 좀 듬성듬성하게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 위주로 먼저 눈썹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연한 컬러는 조금 과감하게 터치해도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라인을 또렷하게 잡아준다고 생각해주시고 과감하게 그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때 눈썹 꼬리도 한번 날렵하게 모양을 먼저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따가 한 번 더 또렷하게 모양을 잡아주면은 눈썹 모양 실패할 일도 줄어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라데이션 효과 있잖아요. 그게 조금 더 깊이감 있게 들어가요. 이런 음영 컬러 고를 때는 이렇게 살짝 그레이 브라운 계열의 연한 컬러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롬앤 제품도 괜찮았고 이렇게 페리페라 제품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어때요? 확실히 뭔가 부드러운데 채워질 거는 점점 채워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라인을 또렷하게 잡아줄 건데요. 이때는 이렇게 조금 더 진하고 또렷한 색감의 브로우 펜슬을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제품으로 라인을 살려줄 부위를 또렷하게 그려줍니다. 진한 브로우 펜슬일수록 손에 힘을 빼고 살살 터치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너무 발색이 진하게 들어가서 다시 수검댕이 눈썹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에 힘을 빼고 눈썹 끝쪽 위주로 라인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라인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위가 있으면 쿠션에다가 이렇게 컨실러 브러쉬를 바로 묻혀가지고 양을 이렇게 덜어내줘요. 그리고 나서 눈썹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을 가볍게만 이렇게 지나가줘도 조금 더 깔끔해 보이게 라인을 정리해줄 수가 있어요. 이때도 중요한 거는 너무 이 쿠션 양을 많이 묻히면 안 되고 양을 쫙 빼준 다음에 잔량으로만 이렇게 지나가주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라인은 그려줬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라인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싶다 하면은 정말 세밀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렇게 섀도우 팔레트 안에 들어있는 고동 색깔이랑 음영 컬러 있죠? 이거를 섞어서 묻혀준 다음에 눈썹의 빈 부분 위주로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눈썹 빈 부분이 확실하게 채워지면서 자연스러운 눈썹 표현은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컬러들이 진한 컬러들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바깥쪽으로는 최대한 넘어가지 않고 안쪽에 빈 부분 위주로만 터치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브로우 펜슬로 라인을 그린 게 너무 진한 느낌이 난다 할 때는 이렇게 브러쉬로 살살 문질러서 블렌딩을 해주면 그게 풀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러워 보이게 활용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단계는 브로우 펜슬로 그리면서 뭉쳐있을 수 있는 부위를 좀 풀어주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쪽, 한쪽. 마지막으로는 내 머리 그리고 렌즈 컬러랑 비슷한 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을 해주면 끝이에요. 저는 이 제품 가장 무난하게 잘 쓰고 있어요. 힌스 제품인데 내추럴 브라운 컬러거든요.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어두운 고동색도 아니어서 되게 자연스럽게 눈썹 색깔을 밝혀주기가 좋더라고요.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바르면 떡이 지면서 눈썹이 다시 두꺼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양을 덜어내주고 소량만 사용해서 한 올 한 올 빗어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줄게요. 브로우 마스카라도 제품에 따라서 뭉침이 유독 심한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뭉침이 덜하고 균일하게 발리는 제품을 쓰시는 게 좋아요. 눈썹 염색을 하신 게 아니라면 저는 브로우 마스카라는 필수적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생각보다 내 눈썹에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컬러가 진해가지고 브로우 펜슬을 그린 거랑 비교를 하면은 빛을 받았을 때 검정색 그리고 갈색 이렇게 따로 노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브로우 마스카라로 이렇게 한번 컬러를 맞춰줘야지 마지막에 그 활용 점정으로 깔끔하게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야비탐지드 그러면 이렇게 눈썹 정리, 다듬기, 그리는 법까지 다 해봤는데요. 요거는 수검댕이 눈썹을 가진 비탐지드뿐만 아니라 그라데이션처럼 그리는 방법은 눈썹 무에서 유로 창조할 때 쓰기에도 좋은 방법들이라 필요한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